안녕하세요. 매월 밴쿠버 부동산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마기영 리얼터입니다. 희망과 기대보다는 뭔가 불편함으로 시작한 1월이었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불안 심리가 많이 가라앉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1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0.2% 오른 4.75%까지 인상하였습니다. 금리 발표 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전과 다른 유연한 발언들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금리 정책 기조는 단호하였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2%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연준의 인플레 잡기가 두더지 게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창 유행할 때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학교 앞 문방구나 오락실에서 즐겨 했던 게임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 뛰어오를지 모르는 두더지가 다시 구멍에 들어가기 전 망치로 때리게 되면 점수가 늘어나는 게임이었는데 무례하다 보면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시장의 성급한 기대를 철저하게 때려잡으려는 의지가 느껴지면서도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에 이 게임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르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여지를 철저히 막아야 하는 것이 연준의 임무입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면서까지 게임에 몰두했듯이 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고통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준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의 주요 경제 및 자산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과 대비해서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 WIT 원유 가격은 소폭 하락한 79달러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최고 가격인 122불에 비해서는 35%나 하락하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말 대비 각각 5.7%, 10.7% 상승세를 보이면서 새해의 경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3.5%로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시장금리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호전된 상황을 보여준 한 달이었습니다. 2일 발표된 지난 1월의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전체 거래량은 1022채로 지난해 1월 2285채보다 55.3%나 감소하였고 이전 12월 1295채보다는 21.1%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1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42.9%나 적은 것으로 거래량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리스팅은 3297채로 작년 1월 4170채보다는 20.9% 감소하였고 지난 12월 1206채보다는 173.4%나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리스팅 수는 이전 달에 비해 93채 증가해서 연말 만료된 MLS 리스팅이 다시 리스팅되면서 신규 리스팅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별 HPI 벤치마크 가격지수는 단독주택의 경우 180만 1300불, 타운하우스는 102만 400불, 콘도는 72만 700불로 1년 전에 비해서 각각 8.4%, 0.9%, 7.6% 하락하였습니다. 거래일수는 51일, 43일, 42일로 계속 길어지고 있으며 전체 리스팅 대비 판매량 비율인 Sales to Active Listing Ratio는 10.2%, 13.4%, 16.7%로 이전에 비해 감소하면서 단독주택은 바이어스 마켓에 진입하였고 시장 전체도 13.7%로 겨우 밸런스 마켓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전체 거래량은 626채로 지난해 1월 1310채보다 52.2% 감소하였고 12월 715채보다도 12.6%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1월 평균 거래량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신규 리스팅은 1833채로 작년 1월 2135채보다는 11.8% 감소하였고 지난해 12월 803채보다 128.3%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별 HPI 벤치마크 가격지수는 단독주택은 135만 7,800불, 타운하우스는 77만 3,100불, 콘도는 50만 3,700불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7.6%, 8.8%, 5.9% 하락하였습니다. 거래일수는 각각 48일, 40일, 41일로 콘도의 거래일자가 종전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Sales to Active Listing 지수는 13.5%, 25.8%, 20.4%로 활발한 매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도 15.2%로 정상적인 밸런스드 마켓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봄 시장에 시장 매물이 증가하면서 어떤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시장을 보는 관점입니다. 먼저 경기 전망은 지난달 2023년 시장 전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둔화나 침체는 당연한 것이고 그 기간은 1년 내에 그칠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경기 전망에 대한 시장 전망을 종합해서 소프트 랜딩, 마일드 리세션, 또 하드 랜딩, 디프레션으로 나누어서 도표로 표시합니다. 소프트 랜딩은 GDP가 마이너스까지는 아닌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경기 둔화입니다. 마일드 리세션은 2분기 이상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또 하드 랜딩은 리세션이 악화되어서 일시적인 금융위기까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디프레션은 GDP가 10% 이상 감소하거나 경기 침체가 3, 4년 이상 지속되는 불황입니다. 최근 경기 전망은 각종 경제 지표 및 금융 지표가 호전되고 안정적인 GDP 추이, 또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 견고한 노동시장 지속으로 지난달에 많이 거론되었던 마일드 리세션에서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경기 전망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금리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지속되어서 지금은 그 차이가 0.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1980년 이후 5차례밖에 없었는데 현재 차이가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준금리가 너무 높게 상승할 때 발생하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며 정책이 시장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의 문제이지만 결국 정책 변경 시 시장 기능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캐나다 중앙은행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 연준에 앞서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 올린 4.5%로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을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각자의 금리 정책을 변경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상황에서 최초의 금리 인상 시에서는 환율 방어, 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 정책에 동조할 수밖에 없지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와의 괴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환율과 금융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기준금리 추이를 보아도 그 상승폭은 항상 미국에 비해 작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지속함으로써 경기 악화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2월 1일 미국 연준 의장의 2% 목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표명은 패드 피벗, 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연내에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근원 PCE 기준으로 3%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빨라야 2023년 말 또는 내년 초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나 목표 인플레이션은 모두 정책 수단입니다. 즉 정책은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이내에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는 연준의 기조는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한 정책 목표이며 의지 표명이지 꼭 지켜야 할 공약이 아닌 것입니다. 정책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정책 목표가 달성되면 그 하락 추이는 단기간 안에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자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시장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최근 긍정적인 것은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한 6%대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반면 고정금리는 5% 중반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제 4% 후반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현 기조가 지속된다면 봄에는 4% 중반대까지 그리고 상반기 내에 4% 초반까지 하락도 가능해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모기지 여력도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난 팬데믹 시기에 최저금리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어서 매수 이력이 있는 바이어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도 조심스럽게 기대됩니다. 모기지 상환 능력을 갖춘 매수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 흐름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채널을 연 지 2개월이 되었고 오늘이 4번째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시청 후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찬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 널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